안녕하세요. 한 1년 반 전에 한 번의 시험관하기 시술에 성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약간 그것과는 결이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잘못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질 수 있으니까 디테일한 내용은 제 다른 영상들을 참고하시고 시험관하기 시술 시작할 때 챙겨봐야 할 중요한 것 몇 가지를 토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 흡연, 과로, 폭식 또는 단식, 격한 운동 모두 안 됩니다. 한 잔의 맥주, 한 잔 정도의 커피를 하루 이틀에 한 번 드시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흡연은 삼가시고 격한 운동 역시 과도한 양의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어 생식세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안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채소, 과일 많이 드시고 비타민 잘 복용하고 깨끗한 물로 충분히 드시면서 기본적인 컨디션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잘 조절하고 금주, 금연하시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부부 다 해당되시는 것 기억 바랍니다. 정상 반응군은 통상의 비타민 제제 복용하시면 되니까 여기서 언급은 35세 이상 저반응군 여성에게 포커싱을 하겠습니다. 일단 아르기닌을 복용하시고 해외 직구로 DHEA와 나드 부스터를 사셔서 역시 같이 복용해서 난자의 질적인 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엽산은 기존의 합성 엽산 대신 4세대 활성 엽산을 적어도 1.6mg 즉 16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복용해서 혹시라도 엽산 대사 이상으로 인해 미세 혈관의 응고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단위는 빼고 5 이상 되면 기능 저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3.4가 넘어가면 임신이 잘 안 되거나 유산될 수 있고 갑상선에 대한 두 가지 면역 항체가 양성일 경우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관하기 시술 시작하기 전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만 검사할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자가 면역 항체에 대한 검사도 시행해서 양성으로 나오면 신스티로이드라는 약물을 최소량으로 처방받아서 복용하면서 이식을 해야 임신율이 좋아집니다. 소론도라는 스테로이드 제제 역시 면역학적인 요인이 있을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약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과한 처방이고요. 여러 번 실패, 유산되었거나 면역 질환이 있거나 그런 것이 의심될 때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3번 이상 유산되었거나 착상 실패가 되어 혈액 검사를 해보면 특수한 단백질의 활성도가 감소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 경우 아주 가느다란 혈관, 즉 자궁내막 혈관이 응고되어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하거나 소멸되어 착상이 되지 않거나 초기 유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헤파린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거나 주사로 맞아서 이런 일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첫 시도라면 아스피린 정도 복용하시면서 비타민 E 800IU 정도 같이 복용하면 충분한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난자 채취 전에 사용할 경우 찔린 난소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난자 채취 다음 날부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논문들이 나이 등 여러 상황에서 신선과 냉동이식의 임신율에 대해 발표했고 저도 제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 한두 개밖에 나오지 않거나 배아의 등급이 좋지 않을 경우 첫 주기에 무리해서 이식하지 않는 것도 전략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쉬거나 난소가 과자극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달에 자연주기 형식으로 한두 개 더 채취해서 그 배아의 등급을 본 후 모아서 이식하거나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에서 말씀드렸지만 만약 배아의 등급이 가장 좋은 최상급 배아라면 당연히 이건 하나라도 이식을 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냉동에서 이식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는 냉동 이식 신박한 여러 방법이라고 제가 전 영상에서 소개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자궁 내시경 검사를 해서 배양 검사를 하면 여러 가지 균주가 발견됩니다. 그런 경우를 만성 자궁 내막염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우리나라 여러 센터에서 거의 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2차례 영상으로 설명드렸고요. 만약 미리 진단받을 상황이 되지 못한 경우라면 콜로니우 균주가 자궁 내 유산균 환경을 만드는 데 특화된 자궁 프로바이오틱스를 꼭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남편도 일반적인 프로바이오틱스 복용토록 해서 자궁의 오염을 막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런 부분은 담당쌤이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 우리가 그냥 잘 챙겨야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대본을 쓰고 있는 오늘은 전국이 물난리가 나고 인명사고도 많이 나서 참으로 우울합니다. 우리는 왜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하고 소를 잃고도 요양관 고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삶은 계속 되어야 하고 우리의 노력도 계속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몸 건강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체크포인트 같은 것에 마음 무겁지 않게 빨리 잘 해결되어서 예쁜 아가를 품에 안고 아파트 산책로를 거니는 평범한 오후의 일상이 찾아오시길 빕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어주지 않는 나의 미래를 누가 대신 믿어주겠습니까? 반신반의하지 마시고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힘으로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전진 바랍니다. 종착역이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거리의 모퉁이에 있으니 말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